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운영하던 메시지 앱인 라인 지분을 매각하라면서 압박하는 일이 지난 8일에 있었잖아요. 네네. 일본의 지분 매각 압박,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게 라인 야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어느 나라 기업인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제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 주식회사는요.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네. 손정희 의장이 이끌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함께 만든 회사가 맞고요. 지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50%의 지분 중에 일부를 작은 자회사, 네네. 예, 작은 자회사가 일부 보유하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50대 50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50대 뭐 42%대 8%는 네이버 자회사가 이제 가지는. 네. 그렇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라인야후 주식회사는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이버가 지속적으로 여전히 관여할 수 있고 또 개발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왜 총무성이 이제 네이버의 지분을 지금 줄이라고 하는가? 네. 왜 라인야후 주식회사에서 네이버 색깔을 빼려고 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작년 8월입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라인야후 서버가 해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해킹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 서버를 활용해서 이제 이 해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일본은 라인야후 주식회사와 네이버의 서버를 분리하고자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이버의 색깔을 많이 줄이고 네이버의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라인야후를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지도가 있잖아요. 행정지도 네네.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이게 지금 그 라인야후 주식회사 대표가 네. 그 이제 일본 총무성 우리나라 치면은 네네. 행정안전부 같은 그런 네. 조직입니다. 근데 그런 조직에 있는 담당자로부터 행정 지도서를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인데 네. 이게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 관료주의 사회인지 알 수 있는 사진이 사실은 그러네요. 거의 무슨 검찰 포토라인 네네, 선것 네. 마냥 지금 저렇게 완전 그 일개 대기업의 그 수장이 네네, 네. 완전 쫄아붙어가지고 지금 얼어 이렇게 있네요. 얼어 있는 단단히 그런 얼어 모습이거든요. 있네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분이 지금 정확히 과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총무성 브리핑 보니까 과장이 나와서 브리핑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사안은 과장급이 아니고 보통 뭐 장관이나 차관이나 아니 하다못해서 차관 밑에 있는 뭐 네네. 정무직 공무원, 1급 공무원인 뭐 대변인이 나와서 보통 이야기하는 관례인데 여기서 네. 그냥 뭐 중앙부처 공무원 과장이 그냥 나와서 브리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라인야후 주식회사 대표에게 이 지도서를 전달하는 이분도 그 고위직 공무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이분이 지금 대기업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어 있는 그런 네.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관료주의 국가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이런 것만 보셔도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행정 지도라고 하는 것이 강제력만 없지 사실상 우리나라로 치면 검찰 수사하고 비슷한 급의 압력을 주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1차 행정 지도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네. 1차 행정 지도 때는요.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네. 쉽게 말해 이게 지분을 정리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네요. 근데 그러고 이제 1차 행정 지도에 관해서 이제 라인야후 주식회사가 나름대로의 이제 그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뭐 2026년까지 네이버 서버 쓰고 있는 것을 뭐 탈피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2차 때 이제 1차 행정 지도를 받고 나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또 총무성에서 다시 한 번 더 행정 지도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뭐 일본의 모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유출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억납니다. 이때도 그렇죠. 네. 근데 이럴 때도 행정지도가 2번이나 가지 않았어요. 한 번에 그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가 있었냐면 찾아봤는데 행정지도를 2번씩이나 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2차 때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행정지도에서 라인이 제출하는 보안 계획이 불성실하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업도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이유로 행정지도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내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다. 오.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를 라인야후 주식회사에서 아예 지우는 이 작업을 굉장히 그 일본 정부가 타겟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총무성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예, 그냥 조언 차원이었다. 그냥 이제 팔로업 차원이었다.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2번이나 행정 지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본 매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일본에서 꽤 큰 매체 경제지에서도 네. 아 이게 2번씩이나 행정 지도를 내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은 뭐 2차 행정 지도가 그냥 팔로업 차원이었고 행정 지도가 아니었다는 주장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일본은 이제 이번 유출 사건이 특히 이제 중국으로 민감한 정보가 대량 넘어가고 네. 이번에 라인에서 이제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모 해커로부터 그 대만에 있는 주요 장성들 네네. 대만군에 있는 주요 장성들의 프로필이 넘어갔다, 해킹됐다. 라고 어. 하는 그런 의혹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뭐 일정 부분 사실로 지금 확인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지금 대량 정보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를 수습해야 되는데 네. 네이버가 이를 수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것을 네이버를 아예 라인에서 이제 배제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너무 네.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시면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앞서 제가 경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친기업 기조를 띠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왜 이럴 때 말을 아끼시는지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5월 10일에 과기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지만은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것에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행정지도의 국가부처가 총무성 국가부처잖아요. 네. 행정지도의 국가부처가 지분 매각하라고 쓰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애둘러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네네. 지분 매각이 없었지만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사실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낸 자료를 보니까 네이버가 이제 기왕 이렇게 된 거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실제로 이게 뭐 현재 이렇게 네이버가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이버 입장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일말의 지금 현재 과기부 브리핑 같은 경우는 일말의 재평가 요소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만약에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은 과기부가 끼어들어서 사실 이렇게 회방을 놓는 그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재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관련해서 계속 지금 한국 기업이 지금 손해보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브리핑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 이런 말도 못하냐 지금 네. 이거는 사실상 매국 행위다라고까지 크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시점에서 지금 사실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께서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예. 지금까지 브리핑은 미온적이었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이 브리핑이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말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브리핑을 했긴 했지만은 사실은 뭐 외교부나 아니면은 뭐 통상 관련한 뭐 부서나 이런 곳에서 특별한 브리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대처가 좀 미온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뭘 보여주셔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기시다 총리와 뭐 친분을 계속 과시해 오셨잖아요. 네. 한일 관계가 뭐 역대 최상의 컨디션이다, 최상 관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시다 총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 라인 매각 사태는 굉장히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번 라인 사태에서 정부 대응이 명백히 실패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